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꾸 이제 길쭉들이 많아져요. 자, 167페이지가 차는 오늘 매매 효력. 자, 매매 효력. 자, 효력 그러면 이제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권리와 의무. 자, 권리 의무. 어제 그저께 배웠잖아요. 자, 1월 1일 날 갑이 항상 이제 제가 1월 1일 안 적어도 계약은 항상 1월 1일 체결한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 제일 편해요. 왜냐, 나중에 해제나 취소가 되면 1월 2일로 당연히 복귀해서 소유권 복귀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항상 계약 성립일 또는 계약 체결일, 법률행위 그러면 성립일 이렇게 됩니다. 소급한다 그러면 1월 1일. 갑이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라고 매도에 청약하고 을이 사겠다고 매수에 성락이 합치되죠. 합치되면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 성립했으니까 이제 매도인에게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무와 권리.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는 채권은 의무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쌍무 계약이 많으니까. 권리는 물건은 권리 위주로 얘기하고. 왜? 물건은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지배권이고,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으로 지배하는 거고. 그 지배하는 권리를 기억하는데, 자, 우리는 채무는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돼. 그럼 매도인은 집 준다고 그랬잖아. 집을 넘길 의무죠. 그럼 매도인 채무자는 집이 재산이죠. 재산권 이전해줄 의무. 재산권 이전 의무. 자, 이 의무가 왜 발생하느냐? 자기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청약할 때. 내가 집을 나한테 주겠다. 단 대가로 1억 받겠다 이랬잖아요. 돈 1억 받고 제가 재산권 준다 그랬으니까 재산권 이전 의무. 여기서 만약에 집을 소유권 팔겠다 그러면 소유권이고, 전세권 가겠다 전세권이고, 저당권 팔겠다 그러면 저당권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집 판다 그러면 소유권 파는 거죠. 소유권 이전 의무죠. 자, 그러면 채무는 이제 이 사람의 채무는 뭐야? 돈 준다 그랬죠. 1억 준다 그랬죠. 이걸 대금 지급 의무죠. 자, 이 두 가지 의무가 이제 딱 합치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계약으로 저 두 개의 의무가 발생하는 무슨 계약이야? 쌍무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쌍무 계약이 이제 우리 이제 어저께까지 배웠죠. 쌍무 계약은 자, 얘도 의무가 있고 얘도 의무가 있으니까 서로 공평해야 되잖아. 채권 계약은 서로 공평해야 돼. 공평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행기를 2월 1일 날 우리는 정했다. 2월 1일 날 갑은 소유권 이전하고 을은 대금 지급해야죠. 이걸 무슨 이행관계? 동시이행관계라고 그러죠. 쌍무계약 그러면 동시행이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서로 공평하잖아요. 자, 그런데 항상 이제 계약법 공부할 때는 이 계약법은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임의 규정이잖아. 임의 규정이니까 이 규정보다는 특약이 우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약으로 갑은 2월 1일 날 문제 등기 넘겨줄 테니까 너는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4월 2일 날 돈 달라. 그렇게 특약했다면 특약이. 특약을 안 했을 때 동시이행관계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자,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입니다. 쌍무계약 나오면 이제 위험부담. 이게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계속 이 말이 나온단 말이야. 자, 위험부담은 자, 2월 1일 날 이행하기 중간에 이 사람의 잘못 없이, 갑의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됐죠. 그랬을 때 돈 1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위험부담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민법 누가 위험부담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이니까 갑은 1억 청구하지 못한다. 그게 지금 먼저 했던 거죠. 자, 이제 이게 유효한 걸 하고 하나씩 가보죠. 자, 의무는 뭐야? 재산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이거야. 이걸 언제 이행해야 돼? 이행기에 이행하면 돼요. 이행기에 이행 못하면 이제 바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니까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하죠?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채권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그냥 대입하는 거야. 자, 하나씩 가보죠. 그러면 자, 1. 매도인의 의무와 권리에서 방갈 1번 재산권 이전 의무죠. 재산권 568조 제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여기 이제 재산권이야.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리고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이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 언제? 이행기에 이런. 그러니까 이 주된 의무 빼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는 것은 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이행할 거냐? 이행기 정하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이제 제2항 이제 동시행관계 나오겠죠? 전항의 쌍방 의무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이게 특약이야. 특약이나 그 지방에 관습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자, 1번. 항상 우리가 이제 계약을 했다. 모든 계약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자, 모든 계약을. 그럼 계약을 완전하게 이행해 줘야죠. 완전한 이행. 완전한 이행을 하면 갑의 채무는 소멸되는 거죠. 완전한 이행을 못 해주는 게 채무불이행이야. 그러면 손해배상해주고 해제당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 완전한 이행해야 됩니다. 완전 이행. 완전 이행은 이쪽은 뭐가 있어요? 이 집을 완전하게 소유권, 명도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죠. 자, 그런데 이제 갑이 완전하게 이행한 게 아니라 집 팔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망치러 와서 유리창을 10개 깼다든지. 그럼 완전 이행이 아니잖아.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지. 얘도 이제 1억 주기 위해서 1억 완전하게 줘야지. 1억을 줘야지. 그죠? 1억을 완전하게 줘야지 9천만 원만 주면 안 되죠. 완전 이행하면 이제 서로 채무가 완전히 이행됐으니까 목적 달성이죠. 서로 빠이빠이 하고 헤어집니다. 그게 계약이에요. 자, 1번 갑니다. 매도인은 그 권리 자체를 이전해야 돼. 이전 앞에 완전이라고 적어요. 완전하게 이전해야 돼.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전해야 돼. 따라서 매매 목적인 권리가 만약에 물건이라면 예컨대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이라 뭐 넘겨야 되겠어요? 등기 넘겨줘야 되겠죠? 등기, 등록, 그리고 또는 인도를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채권인 경우는 채권 팔았다면 대항 요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채권에 대한 요건은 자, 양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자, 가장 많이 나오고 뒤에 거 타인의 재산을 매매한 때는 남의 물건 팔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토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부동산 점유를 내용하라는 권리라면 당연히 부동산의 점유도 이전해 줘야 됩니다. 완전히 이행이니까. 점유 이전하는 게 우리가 명도라 그러잖아. 명도. 다음 3번. 종물은 주된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약이 없으면 매도인은 종물, 종된 권리도 이전해야 돼. 우리 종물의 우리 대표적인 애가 뭐였죠? 주유소에서 주유기죠. 그죠? 주유소, 주유기. 또는 부동산에서는 뭐죠? 자, 우리 횟집을 팔았다. 뭐 더 넘겨야 돼? 수족관, 건물 이런 거죠. 종된 권리 뭐예요? 종된 권리는 집합 건물에서는 뭐죠? 대지권이죠. 대지권. 자, 이번에 과실수취권 중요 표시하세요. 과실수취권은 자주 나와요. 한 2, 3년에 한 번씩 꼭 나와. 과실. 자, 무조건 이제 과실이 나오면 뭡니까? 민법에 이제 한자가 두 개가 있어요. 한글이니까 어려워. 이게 이제 과실. 보통 우리 이제 이 과일이야. 과일. 우리 과실은 천연과실, 과일, 사과, 배. 그 다음에 법정과실. 법정과실의 대표적인 애가 이자, 집세 이런 거죠. 이자, 집세. 그 다음에 물건 사용이익도 포함됩니다. 물건 사용이익도 과실로 포함됩니다. 물건을 사용한 이익. 예컨대 기계를 사용해서 물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익이죠. 다음,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과실과 우리 고의 과실, 고의 또는 과실에서 이 과실과 구별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주의 잘못이죠. 허물 같잖아 말이야. 이 과실과 이 과실은 구별해야 되면 그때 이게 이제 한글로 나오니까 문제 한자로 쓰면 편한데
항상 뭐 책임 있는 사유 그러면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책임. 이걸 귀책 사유라고 그러죠. 귀책 사유 그러면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람은 항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 이걸 머리에 그리고 있어야 돼. 고의 또는 과실 그러면 손해배상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이때 과실은 요거예요. 요거 천연과실, 법정과실입니다. 자, 가죠. 587조. 자, 줄거세요. 매매계약 이선 후 이거야. 이선 후에도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아직 살짝 적어 아직이라고.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생긴 과실은 토자동란 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으로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요게 이제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야. 항상 채권 계약은 형평성입니다. 서로 공평. 왜? 쌍무계약은 양쪽 다 의무잖아요. 양쪽 다 시켜서 채무자니까. 자, 이 집을 이제 1월 1일 날 매매했어요. 2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팔았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집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집세. 쉽게 얘기해서 A가 이제 임차인으로 월세를 100만 원 주게. 그럼 100만 원씩 이제 갑이 받고 있었다면 이게 집세가 뭐였지 아까? 아까 무슨 거예요? 법정 과실이잖아. 과실. 그럼 이제 갑이 과실을 받고 있었잖아. 네, 이제 팔았어요. 매매계약. 근데 2월 1일 날 이행했어요. 이행하기로 했어. 그러면 한 1월 10일 날 아직 누가 소유자예요? 아직 누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잖아. 갑이 소유자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매매계약 한 후에도 이 매도인이 집세 과실을 취득합니다. 원칙이죠. 왜? 자기가 소유자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갑이 자, 요걸 이제 인도해줬어요. 명도. 자, 명도해줬어요. 그럼 이쪽은 능도해주니까 이쪽은 넘어왔죠.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이제 뭘 줘야 돼? 대금 지급해야죠. 대금 만약에 1억 지급했다. 그러면 이 사람 뭐 받겠어요? 이자 받겠죠? 이자. 이겁니다. 이자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 지급해야죠. 그래서 서로 형평하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아직 인도하지 않은 목적 생긴 법정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인도를 받으면 이 사람이 이제 과실 취득하잖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자. 그러니까 이자와 과실을 통친다는 거죠. 자,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밑에 해설 동그라미 1번.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목적을 인도할 때까지는 일단 과실은 누구 거야? 도인이 과실 취득합니다. 자, 2번 차준에 이제 다만 이거야. 다만 예외 다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줄거 완납한 후에는 이거야. 매매대금을 완납했자 을이 이제 자 만약 2월 1일 날 대금을 1억 다 완납했어요. 자, 완납 후야. 그럼 2월 1일 날 돈을 딱 주면 갑은 은행에 그죠? 저금하겠죠? 그러면 이자는 누가 받아요? 이자는 갑이 받아요? 을이 받아요? 에? 을이 받아, 갑이 받아, 이자. 이자는 누가 받아요? 은행에 누가 넣었어요? 갑이 넣었잖아. 그럼 갑이 이자를 받잖아. 이때는 얘는 이자도 받고 집세도 받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걸 받으니까 집세를 넘겨야 됩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대금을 완납 후부터는 자,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합니다. 그게 자주 나와. 조심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조심해야 돼. 후에는 비록 목적물에 대한 인도 또는 등기를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인도하지 않은 목적 생긴 줄거세요. 과실은 누구한테 넘어온다? 매수인에게 속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잔금을 다 준 후부터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했죠. 형평. 매도인의 대금과 과실을 이중 취득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매도인이 자 집세도 자기가 받고 이자도 자기가 받고 그럼 이 사람 엄청 이익이잖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아직 이 사람 등기 안 해도 돼. 이전 등기를 안 해도 되고 명도를 안 받았어요.
명도를 안 받고 이자 등기 안 해도 돈 다 준 날부터는 과실은 누구한테 넘어온다? 매수인에게 속합니다. 이걸 가장 많이 내요. 대금 완납 후부터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고 항상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3번은 조금 전에 했던 거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는 이자를 지급해야 돼. 동시행관계 때문에 그래요. 자, 과실은 반대 기억하고, 다음에 이제 2번에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1. 대금 지급 시. 다음 장 가보세요. 자, 대금은 언제 준다 그랬자? 매매 대금은 이행기에 주는 거지, 이행기. 자, 이행기 같은 말, 변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에는 이 동의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똑같은 말은 아니야, 사실은. 똑같은, 이제 학자들은 싸운다. 이행기는 요건 행위를 보는 행위. 이행기. 자, 쉽게 얘기해서 돈을 주는 날. 변제기는 이행한 결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세요? 변제, 이행한 결과. 자, 이행기, 변제 같은 말입니다. 쉽게 해서 돈 갚는 날. 이 사람은 소유권 넘기는 날입니다. 이행기, 채무를 이행하는 날짜에 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자, 만약에 갑이 2월 1일 날 딱 정했어. 그리고 2월 1일 날 동시행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는 이행을 2월 1일 하기로 했어요. 이행기 정했어. 근데 을은 갑에게 언제 안 정했어요. 그럼 아까 우리 쌍목이 하기니까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동시 이행 관계니까 이것도 같이 2월 1일로 추정한다는 거죠. 추정입니다.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동일기한 추정이라고 그래. 다음 장 585조 제목을 외워야 된다. 무슨 기한 추정? 동일기한 추정의 동그란 추정. 우리 요약집에 언더라인 그러는 것은 자주 나온다는 뜻이에요.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기한을 정한 경우. 자, 가볍게만 정했다는 거야. 2월 1일. 그러면 을의 채무도 이 같은 날짜로 추정한다.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입니다. 본다. X야. 항상 법에서 추정한다 그러면서 시험장에 이걸 본다 이렇게 하면 X. 추정한다. 다음 문제는 2번이에요. 대금 지급 장소야. 이거 전부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야.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없을 때. 자,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 동시에 동그라미 치세요.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할 경우. 우리 슈퍼에서 물건 살 때야. 슈퍼에서 물건 살 때는 물건 받고 바로 돈 주고 오죠. 그죠? 그게 바로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 인도받는 장소, 슈퍼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인도 장소입니다. 동시가 들어가야 돼. 동시. 자, 조금 어렵게 낼 때 밑에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대금, 돈이야, 돈. 대금 지급 장소에 관해 특약이 없을 때는 뭐 지참 채무 원칙이라 그래. 지참 채무라는 것은 채무자가 손에 지참해서 채권자한테 갖다 준다는 거야. 금전 채무는 원칙은 지참 채무가 원칙이니까 채권자인 매도인의 현 주소지에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 원칙이야. 자, 원칙은 대금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대금. 돈이니까 이건 지참 채무 원칙에 의해서 원칙은 채권자인 매도인의 주소지에 가서 주는 게 원칙이야. 매도인의 주소지. 이걸 무슨 채무라 그래? 지참 채무 원칙이라 그래. 채무자가 손에 지참해가지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대금 주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이것에 대한 특칙이 바로 자, 동시에. 자, 매도인의 인도와 대금을 같이 동시에 줄 때는 인도 장소에서 지급합니다. 특식이니까 자주 나와요. 목적물 인도와 대금을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할 때만 그 인도 장 슈퍼에서 대금 지급해야 돼요. 자, 양가로 3번 이자는 조금 전에 했죠. 이자. 자, 587조 갑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일단 누구 거라 그랬죠? 얘네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 지급해야 됩니다. 쌍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금 지급에 대해 기한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 기한에 지급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4번에 588점. 잘 안 나오는데 조금 보죠.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땐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읽어보죠.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거 읽어보세요. 권리를 주장하는 자라는 것은 자, 뭐 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 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이를 염려가 있는 때는 매수인은 그 위험한도에서 위험한도가 바로 자, 위험한도. 근데 이제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 한도에서 대금 전부나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거 가끔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자, 원래 매수인은 무슨 의무가 있었죠? 대금 지급할 의무자야. 의무자인데, 자, 예외적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급 거절권, 그러니까 우리 전번주에 뭐 배웠죠? 동시행항변권이죠. 동시이행항변권도 대금 지급 거절권이죠. 그 다음 지급 나오는 게 588조입니다. 이게 바로 대금 지급 거절권이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이 집을 팔았어요. 매매 얼마에? 1억에. 그러면 이 사람이 2월 1일 날 이행기 정했다고 2월 1일 날 1억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근데 1월 1일 날 계약했을 때는 깨끗해 등기 보니까. 근데 보니까 1월 한 10일 날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돼서 저당권자 A 피담보 채권 8천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가압류권자 가압류 청구 금액 8천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돈 1억 주면 나중에 얘네들이 경매 넣잖아요. 자, 만약 이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등기했다고 하죠. 일단 경매 들어가면 이 집이 이제 정한테 경락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저당권 이거부터 말소하잖아요. 말소되니까 요건 당연히 소멸되잖아. 손해볼 염려가 있잖아요. 가압류도 마찬가지고 가압류했다가 나중에 본압류 해가지고 강제경매 넣는 거죠. 강제경매로 경매 들어가면 얘도 소멸당하잖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소유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으니까 너 이거 말소하기 전까지는 나 돈 이 8천만 원 못 주겠다고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대금 지급 거절권입니다. 그 밑에 판례 하나 있죠. 동그라미 1. 부동산 매매에서 특이하게 없는 한 매수인은 읽으세요.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건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 그 건저당에다가 살짝 하나 더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건저당 가등기 말소 등기 될 때까지 건저당 말소 등기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 한도금액 담보 한도금이 바로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에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권리 주장가 있을 때 대금 지급 거절권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받고 매매대 밤거리 2번 목적물을 수령해 줄 의무가 있어요. 자, 갑이 이 집 팔았죠? 그럼 집을 이 목적물을 이렇게 인도해 준단 말이야. 명도해 줄라 그러면 갑이 이걸 수령을 해줘야 자, 갑은 완전히 이행을 다 한 거잖아. 수령해 줘. 이게 이제 수령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수령. 이 수령을 안 했다. 그럼 뭐가 되죠? 수령 안 했다? 수령 지체가 되는 거죠. 수령 지체 같은 말 채권자 지체죠. 채권자 지체하면 그저께 배웠죠? 갑은 이게 채무불이행이니까 맞아? 채고한 다음에 뭐하죠?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수령지체하면 갑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신의칙상 급부를 수령할 의무가 있어. 이 의무를 어기는 게 뭐죠?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가 됩니다. 자, 오른쪽 3 가죠. 매매에서 이제 동생 다 했던 건데 한번 읽어보죠. 1번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특약이나 간섭이 없으면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2번 마찬가지 이거죠. 뒤에서 또 앞에서 다 나왔지만 갑이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럼 저당권 말소도 동시행이죠. 그죠? 자, 그게 이제 2번입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 명도해 줄 의무와 요 대금 지급 의무는 대표적인 동시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 이행을 동시행해야 돼요. 자, 4절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의 정도만 알고 각 측은 그냥 버리세요. 문제풀이 하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보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자, 일단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야. 매도인이 쉽게 얘기해서 뭐 물건의 하자나 권리 하자가 있을 때 자기가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 책임이라 그래. 부담하는 책임. 번역이 참 말이 어렵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보라고 번역하는 우리가 위험 부담이라고 번역했잖아. 쌍무계약에서 위험을 번역하니까 똑같이 쓸 수 없으니까 이걸 살짝 바꿔서 담보 책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매도인 담보 책임. 매도인에게 이 하자는 뭐 물건 하자든 권리 하자가 있을 때 이 사람 잘잘못 따지지 않고 100% 무과실 책임. 법이 정했다 그래서 법정이라 그래요. 법정 무과실 책임. 무과실은 항상 법정입니다. 과실이 있든 없든 100% 책임진다는. 과실이 있어도 책임지고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고. 이게 쉽게 100% 책임지는 거죠. 무과실이니까. 왜? 그럼 싸가지 없으니까. 싸가지 없어요. 그래. 원래 이제 완전히 이행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1억에 팔았어요. 자, 어른 1억 깨끗한 1억으로 이제 현찰 깨끗한 거 1억 여기 있습니다. 갖다 줬어요. 어떤 사람은요, 1원짜리 갖다 준 사람도 있어요. 네, 말 안 들으면, 그래도 돼요. 1원짜리로. 1원짜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며칠 해야 돼. 그죠? 요새는 통장으로 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완전하게 이행해줬어, 얘는. 이 사람도 완전하게 이행해줘야 되죠. 완전하지 않게 불완전하게 이행을 해준다는 거야. 근데 집을 팔았는데, 아까 했잖아요. 집을 팔았는데, 방이 만약 이 집 4칸이었어요. 뭐 한 칸에다가 막 망치로 다 깨가지고 이제 깼다든지. 나쁜 놈이죠. 그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게 이전해줘. 이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거야. 야, 너 서로 쌍무계약인데 유상계약이잖아. 특히 유상계약의 특징입니다. 유상계약인데 너는 유상을 받았잖아. 1억을 다 받아놓고 너는 완전한 유상을 안 해줬으니까 너 나쁜 놈에게 책임지라는 거야. 민법에서 책임은 무조건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하고 계약 해지에 당하는 거. 이 책임을 지라는 거야. 근데 너가 이제 100% 과실이 있든 없든 채무불이행은 뭐였어요? 아까 채무불이행은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잖아.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담보과실은 과실이 있든 없든 100% 책임지라는 거야. 단 100% 책임을 지우니까 이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게 해요. 이 사람이 이 하자를 알고 계약했느냐, 알고 계약했느냐, 모르고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 해지와 손해배상을 이쪽이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게 돼요. 그걸 내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죠. 자, 의의 보세요. 매수인이 취득한 자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나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 하자, 불완전한 점 같은 말이죠.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이 정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 유상계약이니까 줄거려야 합니다. 매도인의 이 담보 책임은 교환이나 임대차 등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이건 외워줘야 됩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자, 교환에서도 임대차에서도 그대로 준용합니다. 유상계약의 특징이야.
자, 2번이 성질에서 2번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 조심해. 무과실 책임. 땡땡 매도인의 고의 과실 등 귀책 사유를 요건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라. 고의가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 100% 책임지는 걸 무과실이라 그래. 자, 그러나 요즘 조심해야 돼. 자, 예컨대 이제 갑이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자동차를 한번 해볼까요? 자동차를 팔았어. 자동차에 조금 하자가 있는 걸 팔았어요. 하자. 어른 하자를 모르잖아. 하자 있는 자동차를 받았는데 모르고 있는데 이 하자가 불이 나가지고 을이 사망했어요. 불이 나고 사망했다. 이걸 확대 손해라 그래.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갑에게 잘못이 있어야 책임집니다. 확대 손해는. 자, 그게 이제 그러나 이거야. 확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 물건 하자로 확대된 손해. 자동차 불이 나가지고 자동차 운전주가 사망했다. 확대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매도인에게 그 확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이때는 하자에 관해서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피책 사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종기요. 4번. 계약이 원시적 일부 불능인 경우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합니다. 원시적 일부 불능인 경우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합니다. 여기 살짝 적으세요. 자, 원시적 전부 불능. 원시적 전부 불능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입니다. 이건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 나오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죠. 이제 불능은 자, 그저께 배운 거죠. 535조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거는 전부 불능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거는 과실이 있을 때 성립하잖아요. 이건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이야. 원시적 전부 불능. 자, 지금 배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입니다. 원시적 일부 불능 구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다음 방가로 4번만 기억하시오. 자, 방가로 4번. 자, 다음 페이지 방가로 4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슨 책임이라고 그랬죠? 무과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니까 100% 무과실 책임으로 퉁칠 수가 없어요. 과실 상계 규정은 준용할 수가 없습니다. 과실 상계는 과실이 있을 때 퉁치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니까 과실이 없잖아요. 과실 퉁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나머지는 일단 한 개만 보고 갈까요? 거기 569점만 한번 보죠. 569점. 자,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다. 이런 게 이제 담보 책임이 성립해 갑니다. 설명을. 이 집이 A 건물이야. A가 소유자예요. 자, 갑이 자기 건물 아닙니다. 타인의 소유권을 갑이 팔았어요. 우리 이거 유효라 그랬어? 무효라 그랬어요? 유효라 그랬죠? 남의 물건도 매매 계약은 유효라 그랬어요. 자, 1월 1일 날 계약했습니다. 근데 이행기는 2월 1일 날 정했어요. 그럼 갑은 이걸 사가지고 2월 1일까지 이행만 해주면 돼요. 완전히 이행하면. 근데 A가 안 팔려고 그래. 안 팔려고 그러니까 이게 2월 1일 날 이행이 불가능하죠. 예, 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자, 원래는 A가 판다 그래서 처음에는 판다 그래가지고 C쪽에 팔았어요. 근데 가가지고 떼서 안 팔래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하지. 이 잘못이 없잖아요. 무과실이잖아. 그래도 이렇게 못해서 책임지라는 거. 이때 이제 을에게 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이게 남의 물건인 걸 알고 해도 을이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은 모르고 했을 때만, 선의일 때만 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애워야 되니까 여러분 애우지 말고 무조건 그냥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진다. 그저까지. 을은 이제 해제나 손해배상 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이 자, 과실이 있다. 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도 성립한다는 거죠. 과실 있으면 채무불이행이잖아.
후발적 불능이잖아. 후발적 불능이니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가보죠. 569조.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을 A라거나 A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 갑은 그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뭐 해야 되죠? 이전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전 못하면 그게 이제 590조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 그래. 그 동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동전은 10원짜리 동전이 아니고요. 자, 많이 물어봐요. 같을 동자입니다. 앞에 거와 같다 이겁니다. 동전 전항과 같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569조라는 거야. 자, 전조의 경우 이게 동전이야. 전조 569조 제목으로 바꿔 읽으면 타인의 권리매매의 경우에 타인의 권리매매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없는 때는 이제 불능이 됐죠. 불능이 된 때는 담보 책임이야. 매수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걸 담보 책임이라 그래. 자, 그러나 선의일 때는 손해배상도 같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 갑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때는 뭐죠? 악이죠. 악의인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악의인 때는 손해배상은 청구하지를 못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는 악의는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애워야 돼. 여러분 애우지 마세요. 자, 쭉 그런 거고 넘어가고 자, 173페이지 오세요. 123번에 거기 3번에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줄여 하자. 요거는 좀 해야 돼요. 자, 요거는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권리의 하자 담보 책임 너무 양이 많아. 권리 하자 담보 책임은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 버리세요. 권리의 하자가 있는 이런 담보 책임은 5개 이게. 전일수 제점 이렇게 암기를 시킵니다. 저도 2, 3년 전까지는 암기시켰어요. 이제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자, 다른 데서 해야 돼. 그리고 자, 권리하자는 유형이 5개인데 이 5개 다 외우는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뭐 다른 거 공부해. 이건 아니고 이제 하자 물건 하자 담보 책임. 요것만 좀 외우고, 요걸 외우기도 쉽고, 우리 요게 시험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거보다 이게 판례가 많기 때문에 이쪽을 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 물건의 하자 2개가 나옵니다. 자, 특정물 하자하고, 자, 특정된 물건 하자. 자, 특정물. 근데 대표님, 자, 저 집, 우리 집, 뭐 101호, 501호, 이게 특정물이죠. 그 다음 종류물은 종류가 비슷한 물건이 많은 거. 종류물 하자. 자, 특정물 하자는 대표적인 그거는 딱 특정됐잖아. 딱 특정된 물건은 다른 물건하고 바꿀 수 없는 거야. 다음, 종류물 하자는 다른 종류랑 바꿀 수 있는 거야. 대표적인 자동차죠. 자동차. 자동차 만약에 하자 있다 다른 걸로 교체해 주잖아요. 그죠? 사람은 바꿔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자, 특정을 하자. 자, 이게 하자가 있을 때 종류물 하자. 자, 여기서는 조금만 해봅시다. 단 이 물건 하자는 매수인에게 선의 앤더 무과실일 때만 책임이 성립합니다. 선의 무과실요고요. 자, 매도인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 매도인이 무과실 책임인데 100% 책임지는데 매수인은 자, 계약할 때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할 때 자, 만약 우리 이제 이 건물을 계약했어요. 딱 이게 만약에 501호야. 501호.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자, 돈을 지급했어. 1억 지급했어요. 1억 지급했는데 이 물건에 하자가 있어 넘어옵니다. 하자. 예컨대 뭐 보일러가 터졌다든지 이런 거. 우리 이제 1월 1일 날 계약할 때 이 하자를 몰랐어야 돼. 하자 몰랐다 뭐죠? 선이죠. 근데 모르는데 과실도 없어야 돼. 없을 때만 을에게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손배상 청구권 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내가 자동차 그래서 여러분들 급발진까지 때문에 이게 선이 무과실 때문에 그래 지금. 자, 급발진 일어났어요.
선의무가지일 때는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이 종류물 하자는, 자, 종류물 하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해제하고 손해배상, 여기 두 개고, 요거는, 해제하고 손해배상 하든지 또는 다른 걸 바꿔달라. 리콜 해달라는 거죠. 리콜, 자동차는 리콜이 됩니다. 건물은 리콜이 안 돼요. 똑같은 게 없으니까. 리콜이 뭐죠? 이 하자가 없는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라 그래. 완전물로 바꿔달라. 여기 또는이 조심하면 되고, 또는 엔드가 아니야. 또는, 자, 이걸 하든지 이걸 하든지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아니면 리콜로 받아라. 이거지. 자, 해제하고 손해배상 해제해놓고 다른 걸 바꿔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라는 거. 자, 이건 좀 해봅시다. 물건 하자는 특정물 하자하고 종류물 하자는 나오는데, 특정물 그러면 카우. 그 다음에, 자, 종류물은 자동차, 쌀, 보리 이런 거죠. 쌀 다른 걸 바꿀 수 있어요. 쌀은 시험에 안 나와. 그게 자동차만. 자, 요걸 종류물 같은 말, 불특정물이라고 돼. 특정되지 않은 물건. 요거는, 자, 해제, 손해배상 또는 리콜 청구합니다. 선택.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자, 채측기간이 짧아. 채측기간은 이 하자를 나중에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내 해야 됩니다. 안날로부터 6개월. 자, 조문 보러 가죠. 거기 3번에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이걸 줄여서 그냥 하자 담보책임이라 그래. 물건 하자를 줄여서 하자 담보책임. 자, 1번 580조입니다. 이게 특정물이야. 580조. 특정물. 자, 제1항. 매매 목적물이 특정물입니다.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때는 575조 1항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 해제권 더하기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물건 하자가 있는 때는 해제권 더하기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자, 그러나 안 되는 거. 자, 악이나 과시는 안 돼. 매수인이 하자 있는 걸 알았거나 뭐죠? 악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책임이 없다. 반대로 적어. 뭐일 때만 책임진다? 상대방은 선의무과실해야 한다. 그리고 자, 조심히 합니다. 이 물건 하자는 경매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저랑 물건 하자는 경매에서는 책임이 적용 안 됩니다. 내가 경락을 받았는데 집에 문제가 터졌더라. 그걸 해제 못 해요. 자, 경매에서는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종류매매. 592 종류매매 같은 말 불특정물 매매 제1항.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예컨대 자, 그랜저라고 지정했어요. 그랜저 우리 뽑았다 그랬죠? 뽑았는데 한 달 있다가 이제 그랜저 들어와요.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딱 집에 그랜저 왔는데 시동이 안 걸려. 하자가 있는 때는 전조 규정을 준용하는데, 자, 저거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 있는데 그 밑에 2항이 중요합니다. 전항의 경우 무슨 매매의 경우? 종류매매의 경우 매수인은 조심해야 돼.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 같은 말 리콜 완전물 청구할 수 있다. 자, 582조 전 두조의 권리는 즉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거부 청구권은 매수인이 줄 것이에요. 그 하자를 뭐죠?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돼요. 하자를 발견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돼요. 채측기간 6개월 굉장히 짧아요. 자, 1번 요건에서 양가로 1번. 매매 목적물의 하자 줄고 하자는 물질적 결함이죠. 하자 물질적 결함이 있어. 물질적 결함 그게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이야. 자, 1번 보세요. 1번 중요. 하자 담보 책임은 특정물 매매 얘가 나오죠. 딱 특정된 거.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없는 거. 예. 의리, 갑, 소유, 건물 나왔죠. 건물을 매수했는데 그 주택의 균열이 있는 경우가 특정물 하자입니다.
때와 불특정물 같은 말 종류물 매매에 자동차 나오죠. 갑이 자동차 회사에 고렌즈 승용차를 주문했는데 인도된 고렌즈 승용차의 엔진에 결함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무조건 물건 하자는 주택 샀다, 주택에 하자가 있다, 특정물. 자동차 샀다, 자동차에 하자가 있다, 불특정물.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야? 리콜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특정물은 이거 똑같은 물건이 없잖아요. 다른 걸로 바꿔줄 수가 없잖아. 자동차는 같은 물건 많으니까 안전물 거부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차이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 목적물의 하자가 있어야 돼요. 목적물 하자. 자, 나머지는 보지 말고 양가로 2번 내려오세요. 양가로 2번 매수인이 선이 뭐가 것. 이거 내워야 됩니다. 매수인 뭐가 돼? 선이 뭐가질. 자, 1월 1일 날 계약하는 날 하자를 발견 못하는데 과실이 없어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삽니다. 그럼 내가 저 울산 가가지고 현대자동차 제작 공장에 가서 사요? 아니면 여기 지점에 가서 사요? 지점에 가서 사죠. 그리고 카탈로그 보고 사잖아. 근데 내가 그 물건 안 봤잖아요. 당연히 난 카탈로그 보고 사는데 나중에 물건 만들어 난 거기 하자 있는지 전혀 모르. 당연히 선이죠. 과실 없죠. 당연히 자동차 사면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이야.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조심해야 돼.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방가리 담보 책임의 내용은 1. 특정물 하자야. 특정물 하자는 두 개죠. 1. 계약 해제권, 2.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자, 1. 계약 해제 보죠. 특정물 하자로, 즉 건물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해제할 수 있어요. 항상 해제권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하는 거예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는 계약 해제와 엔드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살짝 제가 경미한 하자, 가벼운 하자의 경우는 계약 해제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돼요. 이거는 항상 상식입니다. 해제는 중대한 하자일 때 해제하는 거야. 근데 건물을 샀는데 건물에 예컨대 건물을 샀는데 방이 4칸인데 방 2칸이 완전히 뭐 없다. 해제하는 거죠. 근데 자, 건물을 사는데 보니까 요 유리창이 이만큼 금이 갔어요. 뭐 현미경으로 봐야 돼. 그런 게 해제를 못하고 그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야. 경미한 하자는 해제를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 3번 제척기간 6개월이라고 그랬죠.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그래.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 같은 말 하자를 안 날이죠.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해야 됩니다. 이번에 동그라미 불특정물 같은 말 뭐라고요? 종류물. 암기해야 돼. 그냥 불특정물, 종류물은 리콜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1.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저거 2번 또는 완전물 거부 청구권. 여기 같은 말이 리콜이야. 리콜.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하지 아니하고 동그라미 쳐 선택적으로 하자 없는 완전한 거부 리콜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3번 제척기간은 그 하자를 안 날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76페이지 어제 환매로 갑니다. 환매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쉬었다 하죠. 네.